오늘은 호일러의 법칙과 신규 프로필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호일러의 법칙이 뭐냐? 미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 결국 내가 내 스폰서님과 그 스폰서가 전문가죠. 나보다는 훨씬 더 유산화에 대해서 오래 공부하셨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했고 또 그 안에서 결과도 얻고 무언가를 한 그러한 스폰서죠. 결국은 그게 이제 상위 스폰서도 될 수 있고 스폰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산화의 전문가라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초대되어지는 나의 가망 명단이 있을 수 있고 또 소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그냥 꽁냥꽁냥 유산화에 대해서 유소다를 펼쳐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 점검을 하고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주관적인 어떤 사실이나 너무 허황된 꿈터치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좀 효율성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같이 미팅을 했었을 때 그때 이 미팅의 확률이, 성공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2대1 스폰서와 함께하는 2대1 미팅을 우리는 호일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A는요. 이 호일러 ABC 법칙이 뭐냐면 A는 바로 스폰서 어드바이저. 우리가 그 스폰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A라고 하거든요. 이 어드바이저의 약자를 따서 A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B는 뭐냐? 이 A와 C 클라이언트, 가망 사업자,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가망 사업자 사이에서 그것들을 연결한 사람. 브릿지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준다, 연결자, 소개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릿지의 나가, B가 이 A한테 뭘 해야 되냐, 이 호일러 법칙을 하기 전에, 이들 미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신규에 대해서, 가망 사업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 B는 C, 고객, 즉 고객에게 그 자리에 2대1 미팅을 할 때 스폰서의 프로모션을 티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용어로는 티업을 잘 해놔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마이크 켜고 말해주세요. 커피 쿠폰 갑니다. 왜 B가 C에게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 해야 될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봐봐요. 제가 채팅창을 못 보니까. 몰라요? 기대감을 갖게 하려고. 땡. 그래야 잘 듣지 않을까요? 그거를 좀 용어를 잘 정리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용어로. 좋아하는 용어로. 어. 그러니까 막 귀 기울여서 스폰서님의 말씀, 전문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어쨌든 정답. 네. 자,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B가 C에 대해서 제대로 프로모션을, 티업을 제대로 해두면 이 C는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시간을 써서 나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그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시켜놓는 거죠.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뭐예요? 그죠?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시켜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B가 미팅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C,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서 할 수 있어? 우리가 관계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맡아도 돼요. 내가 냄비 근성이라서 막 빨리 타오르는 어떤 장형이어갖고 막 한 번 만났을 때 막 원샷 원킬 막 이래가지고 한 번에 잡아뜨리려고 하면 이게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역으로 내가 그 사람들하고 2대1 미팅 자체가 아예 성사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의
그것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원이 되는지, 경제 수준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이 사람의 취미나 성향이나 아니면 좀 특별한 어떤 뭐 고민이 있지는 않는지, 뭐 채무 관계가 있지는 않는지 좀 더 친해지면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를 코인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반타 막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친해져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 사람이 요즘에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지 니즈 파악이 되거든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이 있는지, 시간적인 여유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식 위해서 많이 알아내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은 굉장히 많고 시간의 여유도 많아. 근데 자꾸 돈에 대해서만 막 현실 점검을 하고 돈 거려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의 건강에 관한 어떤 니즈가 완전하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간다. 그리고 또한 미팅 장소를 미리 탐색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팅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스타벅스, 투썸, 이런 굉장히 유명한 특히 만약에 내가 신규를 진짜 완전하게 좀 클로징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본사로 초대했을 때 아띠제는 꽝.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는. 파트너를 상담해주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규 미팅을 위한 자리로는 꽝이다. 그렇게 시끄럽고 하는 데는 안 되고 조용하고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미리 그쪽에 이제 저는 웬만하면 사실 1인샵 이렇게 1인샵이 아니라 작은 카페들 이런 데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런 곳에 조금 이제 미팅을 잡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C에게 보여줄 툴은 소개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서플리먼트라든지 유소다라든지 이런 거 스폰서님한테 갖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 시 미팅 복장 준수하는 거예요. 운동화에 추리닝이 입고 나오면 안 돼요. 청바지 안 됩니다. 스웨터, 그 다음에 패딩 점퍼 이런 거 안 돼요. 미팅 복장이라고 하면 시스템 복장이죠. 적어도 내가 뭐 치마나 원피스 이런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약간 슬랙스, 정장 바지 뭐 요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 시 미팅 복장도 준수할 것 아셨죠? 그래서 신규 프로필을 한번 보세요. 신규 프로필 2대1 미팅 전에 B가 반드시 A에게 전달할 사항은 이렇게 프로필을 쭉 이렇게 아주 자세히 전달을 하는 것이 좋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지만 사실은 조금 글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스폰서한테 전달하는 게 좋고 또 웬만하면 사진도 같이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스폰서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내가 미팅할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 메모를 적어 두시면 좋은데, 지금 메모하기 힘들면 제가 요런 거를 나중에 다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또 B가 A에게 스폰서에게 이제 사전에 해야 할 아까 얘기했죠? 스폰서의 스케줄 확인 후에 미팅을 잡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 미팅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스폰서님 제 고객이 이 시간에 된다는데 이 시간에 미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폰서의 스케줄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한 두세 요일이나 시간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에 대한 수집한 정보 A에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물론 통화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A는 스폰서는 또 그분만 미팅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문자로 좀 이렇게 미리 좀 남겨주시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또 상기하고 그 상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미팅 장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남겨주시는 거 좋고요.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미팅 당일 아침에 A에게 미팅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저처럼 좀 정신이 없는 스폰서들은 잘 적어 놓다가도 당일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사실 스폰서가 중요한 미팅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내 미팅이니까 그 미팅 당일에 오전에 A에게 즉 스폰서에게 미팅이 있음을 카톡으로 먼저 아침에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면 또는 그 전날 저녁에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 이제 호일러 법칙으로 미팅에 2대1 미팅에 들어가게 되면 미팅 장소에 반드시 내가 먼저 도착을 해야죠. 스폰서님이 도착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도착을 해서 아주 적합한 자리를 먼저 좀 선정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카운터는 좀 멀리 있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면 그곳을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또 고객이죠. 클라이언트는 C는 출입문을 등져야 돼요. 안 그러고 출입문을 바라보게 앉게 되면 계속 그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그 문을 쳐다보기 때문에 A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디 앉아요? 그러면 고객의 옆에 앉는 거예요. 스폰서 옆에 앉는 게 아니야. 아무리 스폰서 사랑해도 이때 미팅할 때는 나의 고객 옆에 앉아라. 스폰서 옆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미팅 시작 전에 오셨을 때 스폰서님과 그 C를 인사시켜주고 보통은 이제 A가 인사 유도를 A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또 이렇게 C를 A에게 먼저 소개해 주시고 또 A에게 C를 소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야 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때 소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 반드시 무음으로 해두셔야 되고요. 중간에 막 배불려가지고 손을 잠깐만 하고 계세요. 저 좀 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이런 실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미팅 잡아놓고 이들 미팅하면서 자기 전화 다 받고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A의 설명을 내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나는. 맞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청하면서 동의나 긍정을 하는 어떤 모습, 고개를 끄덕끄덕 된다든지 리액션을 해준다든지 메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 다른 업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중한 나부터도 A의 말에 집중을 하는 들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반드시 이 C도 내가 A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C도 그만큼 나의 스폰서를 대우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2대1 미팅을 나갔을 때 무조건 성공 확률은 A라는 스폰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80%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C에게 A가 스폰서라는 사람이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티업을 프로모션을 해야만 아까 얘기했죠. 들을 준비가 완벽하게 돼야만 미팅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A에게 반대로 스폰서에게 C가 너무 잘났다고 내 고객이 너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스폰서는 조금 가방끈이 예를 들어 짧아. 배움이 조금 짧으셨어. 근데 C가 서울대를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스폰서는 얘 겁나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말만 하면 줄줄줄줄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애가 이사 나오면 진짜 얘 박사님이고요. 뭐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 A에게 C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순간 A는 어때요? 가방끈이 짧으니까 위축되고요. 내가 가서 뭐라도 실수 하나 할까 버벅버벅 떨게 되고 아는 것도 이게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미팅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B가 정말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C가 만약에 그렇게 조금 뭐 잘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잘나지 않으신 분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C의 클라이언트의 체면을 세워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이 스폰서가 미팅을 하면서 대화 속에서 계속 이렇게 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C는 오늘 처음 보잖아, 이 A를. 근데 A가 정말 대단하시다. 아마 저랑 미팅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라는 둥 제가 그런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오히려 반응이 좋다. 저 사람 날 칭찬하네. 나한테 되게 좋게 보네. 근데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A가 하게끔 내버려 둬야지 중간에서 B가 계속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잘났죠. 이게 진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이게 박사학위 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초를 치게 되면 완전히 그 판은 나가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A가 C에게 오히려 그 미팅 2대1 미팅에서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속 세워주고 뭔가 그렇게 했었을 때 C는 A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버려요. 조금 처음에는 막 경계하고 네가 이렇게 뭐 스폰서야? 얘기 좀 해봐. 뭐 다르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그렇게 칭찬받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팔짱이 풀어지고 웃지 않고 있던 미소가 이렇게 웃고 있고 어저께 사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건강 리더님이 사실 이제 신규를 모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는지도 몰랐었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인사할 때만 해도 엄청 무표정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와 건강이 힘들겠다.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게 되고 왜 그렇게 경계하고 무뚝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고 그분을 조금 헤아려드리고 같이 공감해드리고 저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힘드셨겠다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거를 했었을 때 그분이 조금씩 표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막 웃기도 하셨어요. 막 손뼉 치면서. 그런 변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분이 저를 또 만났을 때는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죠. 그런 식으로 C가 A에게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넥스트도 있는 거니까 리더님들이 진짜 이걸 중간에 B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B가 미팅 도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A의 설명 도중에 끼어드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막 이렇게 유소다를 설명하다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1992년도에 설립을 했었는데 1976년도 걸 연구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연도수가 틀렸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건강 리더님이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76년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신규는 76년도를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듣는 거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연도가 뭔지. 그냥 만약에 스폰서가 너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헷갈려서 74년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그냥 냅두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A의 그 스폰서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A의 설명이 끝난 뒤에 스폰서님이 가셨고 그 스폰서님이 뭔가 빼먹은 부분이 있거나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설명 중 부족했었던 부분을 B가 A에게 스폰서님 이렇게 있는데 저 이런 게 조금 더 궁금해요 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빼먹은 부분을 질문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는 먼저 보내는 거예요. 2대1 미팅을 할 때 설명이 다 그렇게 끝나면 같이 끝까지 죽치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는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클로징이 안 되고 다 스폰서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제품을 선택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B가 확신에 찬 클로징 멘트로 스스로 어떤 나의 자신감 이런 확신에 찬 멘트로 C에게 날려주는 거예요. 난 정말 너랑 하고 싶거든. 유산아 정말 되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느꼈고 나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안에 너랑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처음에 유산아 전달 받았을 때부터 나는 널 생각했어. 그게
이 유산화뿐만 아니라 물론 유산화 아니어도 성공할 길은 많겠지. 그러나 이렇게 올바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회사가 계속 꾸준히 평생 갈 수 있는 회사는 몇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좋은 걸 내가 너한테 설명하지 않았으면 소개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 그래서 너에게 꼭 네가 하든 안 하든 나는 너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고 싶었고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벌써 나보다 먼저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공을 이뤄서 그런 것 모든 것들을 자유를 좀 누리고 계신 분의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한테 전달하고 싶었다. 나는 이걸 너랑 꼭 같이 하고 싶다. 나 혼자 해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너랑 같이 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것 같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너랑 같이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모든 걸 누리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본인만의 멘트를 만드는 거죠. 이 멘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뭐 또는 이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을 뭐 듣게 했을 때는 사실 멘트가 또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나 권가은 또는 나 유선, 나 허태연은 한번 믿어봐라.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실 이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진짜 해코지하면서 살아본 적 없다. 나라는 사람 한번 믿어봐라. 믿고 한번 같이 해보자. 해보다가 아닐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스톱해도 늦지 않는다. 아무것도 리스크 될 게 없으니까. 라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확신에 찬 멘트로 이렇게 날려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스폰서님이 가셨는데 상대가 망설이고 있어. 근데 내가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티 마냥 그러고 있고 그 사람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눈알 굴리면서 같이 하자. 응? 아, 같이 해줘. 아, 나 이번 주에 점수가 좀 모자라니까 네가 꼭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태까지 막 열변을 토한 스폰서의 그 설명이 다 또 나가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리더님이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ABC 호일러 2대1 미팅은 왜 하는 거냐면요. 결국 이 B가요. 후계자가 1대1 미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인업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A가 2대1 미팅을 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인업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업은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성사를 하기 위한 미팅이 아니라 이 소개자를 혼자서 모든 미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의 계약의 성사율은 80%가 이 B, 나라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고 스폰서한테는 20% 정도의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뭔가 클로징 멘트나 제품을 짜주는 거나 아니면 가입을 시켜주는 거나 이런 건 스폰서가 가고 나서 남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 리더님들이 꼭 숙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는 데는 초대를 하기까지도 어렵겠죠. 관계십을 통한 그런 작업과 멘트와 또 거기서 홈미팅에 초대하든 셀미팅에 초대하든 1대1 미팅이든 2대1 미팅이든 굉장히 여러 가지 세미나든 어떠한 것이든 어쨌든 시스템에 대한 초대의 종류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호일러의 법칙, ABC 법칙 2대1 미팅을 내가 활용한다라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내가 누군가를 사인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폰서님이 신규 미팅을 해주는 걸 보면서 멘트나 아니면 제스처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트레이닝 스스로 자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우리 리더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